앤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강력한 수익을 계속 창출하며 또 한 번의 강력한 분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하여 기록적인 9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조정 EBITDA 또한 2억 7,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마진은 29%였습니다. 순이익은 1억 3,900만 달러로 마진율 14%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은 11센트였습니다. 지난 두 분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낮은 세율과 관련된 소폭의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성장의 중요한 동력은 자본 효율적인 비대출 부문과 수수료 기반 매출원의 기여도 증가였습니다. 우리의 비대출 비즈니스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5억 3,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50% 증가한 4,900만 달러의 기록적인 수수료 기반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이제 부문별 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의 경우 3분기 순매출은 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공헌 이익은 2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2.3배 증가했습니다. 공헌 마진은 지난해 42%에서 54%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문의 순이자 수익은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회원 예치금 성장에 기인했습니다. 비이자 수익은 이번 분기에 2억 1,600만 달러로 거의 2.6배 성장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8억 6천만 달러 이상의 고품질 수수료 기반 수익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선된 수익화 역량이 매출 성장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상품당 매출은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하여 3분기에 기록적인 10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신규 상품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우리의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LPB는 지난 분기보다 29% 증가한 1억 6,800만 달러의 조정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억 6,500만 달러는 제3자를 대신하여 실행된 3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개인 대출 및 추천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LPB는 대출 부문에 기록되는 서비스 현금 흐름에서 300만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성장 기회는 계속해서 매우 강력합니다. LPB 매출 외에도 머니머니 및 신용카드 전반에 걸쳐 이번 분기 연간 환산 총 지출액이 200억 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전년 대비 55% 증가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터체인지 수익에서도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크 플랫폼 부문으로 옮겨가면 3분기에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의 순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공헌 이익은 3,200만 달러, 공헌 마진은 28%였습니다.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의 지속적인 수익화와 더불어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에서 체결된 신규 계약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대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조정 순매출은 4억 8,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헌 이익은 2억 6,200만 달러였으며 공헌 마진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실적은 주로 순이자 수익의 성장에 기인했으며 순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동안 우리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99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총 대출 실행액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대출 실행액은 75억 달러로 기록적이었으며 이 중 34억 달러는 LPB를 통해 제3자를 대신하여 실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대출 실행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실행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은 전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9억 4,500만 달러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3분기 자본시장 활동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우리는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개인, 주택 및 학자금 대출을 기록적인 수준인 46억 6천만 달러 규모로 매각 및 이전했습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 106.4%의 통합 실행률 엑서규션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전체 대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최근의 다른 개인 대출 매각과 유사한 구조였으며
현금 대금은 액면가 또는 액면가 근처였고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자본화된 계약상의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매각에는 우리의 기본 손실 가정치를 상회하는 소액의 손실 분담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대출을 계속 보유했을 경우 노출되었을 위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는 9천만 달러 규모의 후기 연체 개인 대출을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매각함으로써 우리는 개선된 회수 능력과 서비스 유지 두 측면 모두에서 대출이 완전히 상각된 후에 매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긍정적인 점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매각의 경우 102.9%의 통합 실행률로 5억 8,500만 달러를 완료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매각의 경우 105.9%의 통합 실행률로 3억 7,700만 달러를 완료했습니다. 대출 매각 외에도 우리는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실행된 4억 6,6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유동화를 실시했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파트너들에게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 거래는 가중 평균 스프레드 98bp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금 조달 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신용성과로 넘어가자면 우리 소비자의 건전성은 여전히 강력하며 신용상태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대출 차입자의 가중 평균 소득은 15만 7천 달러, 가중 평균 FICO 점수는 745점인 반면 학자금 대출 차입자 역시 가중 평균 소득 15만 7천 달러에 가중 평균 FICO 점수는 773점입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 연간 환산 상각률 차지 마이너스 오프 레이트 2. 지난 분기 2.83%에서 2.6%로 20bp 이상 감소했습니다. 만약 후기 연체 대출을 전혀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91에서 121 사이의 연체 회수분을 포함하여 추정했을 때 개인 대출의 전체 연간 환산 순상각률은 지난 분기 4.5% 대비 약 4.2%였을 것입니다. 대차대 조표상의 90일 연체율은 43bp로 지난 분기와 동일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간 환산 상각률 역시 지난 분기 94bp에서 69bp로 20bp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차대 조표상의 90일 연체율은 14bp로 지난 분기와 동일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인수심사 허용 범위 내인 개인 대출에 대한 78%의 누적 순손실 가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수준보다 계속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 사이에 실행된 최근 빈티지들은 39%의 미상환 원금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4.4%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78% 허용 범위에 근접했던 마지막 빈티지인 2017년 빈티지가 같은 시점에 보였던 6.0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코호트 곡선과 2017년 코호트 곡선 사이의 격차는 2분기에 19bp 개선된 데 이어 이번에 더 유리한 29bp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의 실행대출을 살펴보면 원금의 60%가 이미 상환되었으며 누적 순손실은 6.7%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코호트 대출의 생애 손실이 8%에 도달하려면 남은 40%의 미상환 원금에 대한 상각률이 약 10%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8% 허용 범위보다 낮은 손실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공정가치평가 및 주요 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우리는 매분기 공정가치로 대출 가치를 평가하며 여기에는 가중평균 쿠폰, 일정 부도율 CDR, 조건부 조기상환율 CPR, 그리고 벤치마크 금리와 스프레드로 구성된 할인율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됩니다. 3분기 말 기준 우리의 개인 대출은 지난 분기와 유사한 105.7%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낮은 벤치마크 금리의 영향이었으나 높은 조기 상환과 가중 평균 쿠폰의 소폭 변화, 그리고 개별 대출 손실 가정의 변화가 아닌 대출 빈티지 숙성에 따른 연간 부도율의 소폭 변화로 인해 대부분 상쇄되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은 105.7%로 평가되어 지난 분기보다 9bp 하락했습니다. 이는 가중평균 쿠폰의 소폭 감소에 따른 것이며 낮은 벤치마크 금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대차대 조표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우리는 보통주 발행 형식으로 17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자금 조달은 우리의 자본 수준을 크게 높였고 고금리 부채를 12억 달러 줄일 수 있게 하여 대차대조표를 더욱 강화하고 성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큰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3분기에는 이 신규 자본을 포함하여 총 자산이 4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27억 달러의 대출 성장과 약 12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 및 투자 유가증권 성장에 기인했습니다. 분기 말 기준 회사 전체 총 현금은 37억 달러였습니다. 부채 측면에서는 총 예치금이 주로 회원 예치금 성장에 힘입어 34억 4천만 달러 증가한 3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자 마진 NIM은 5.84%로 전분기 대비 2bp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대출에서 주택 및 학자금 대출로의 완만한 믹스 변화로 인한 평균 수익률 7bp 감소와 자금 조달 비용 3bp 증가가 포함되었으나 이자 수익 자산의 강력한 성장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5% 이상의 건전한 순이자 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본 비율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양호한 자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 말 기준 총 자본 비율 20.2%는 규제 최소 요건인 10.5%와 우리의 추가적인 내부 스트레스 버퍼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유형 장부 가치 TBV는 신규 자본 조달의 혜택을 포함하여 전분기 대비 19억 달러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말 기준 주당 유형 장부 가치는 5.97달러로 1년 전에 4.08달러에서 4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4분기를 앞두고 2025년 전체 연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이전 가이던스인 300만 명 및 30% 성장보다 높은 전년 대비 약 34% 성장한 약 350만 명의 회원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정 순매출은 이전 가이던스인 33억 7,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약 35억 4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6% 성장에 해당하며 이전 가이던스인 30%에서 상향된 수치입니다. 조정 EBITDA는 이전 가이던스인 9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약 10억 3,500만 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29%의 마진을 나타냅니다. 조정 순이익은 이전 가이던스인 3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약 4억 5,500만 달러로 예상합니다. 조정 EPS는 이전 가이던스인 31센트보다 높은 약 37센트로 예상됩니다. 이는 4분기 세율을 약 10%로 가정했을 때 4분기 조정 EPS 약 12센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유형 장부 가치 성장이 이전 가이던스인 약 6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훌륭한 한 해를 보냈으며 강력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